자리 있어요. 어디? 정원. 아, 정원이 있냐고요? 다른 자리. 그쵸? 우리 반 정원, 원래 정원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이 반? 원래 정원은 15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15명은, 7명 채우기만 해도, 좋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지난주에 숙제했던 거 문제풀이 빨리 얘기하고, 앞으로 좀 넘어갈게요. 218페이지. 질문. 이게 18분이요? 응? 281. 미안. 281페이지. 문제 없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83. 없어요. 넘어갈게요. 84, 85. 이거 같이 했어요. 86. 괜찮아요? 6번. 6번. 이거 가와 나는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요거. 자,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이다. 원자력 발전, 핵 발전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건 뭐야? 화력 발전인가 보네요. 그쵸?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는 우라늄의 핵 에너지를 이용했다. 맞고요. 나는 높은 곳에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 아니죠. 이거 화력 발전이잖아. 화력 발전. 증기 막 이런 거 나오고, 보일러 막 나오는 거니까, 이제 화석 연료를 막 이제 연소시켜서 물을 끓여서 만든 증기예요. 괜찮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의 공통적인 에너지 전하를 물었어요. 이거는 뭐 터빈에서 발전기에서 이제 전기 에너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뭐를 만드는 거,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괜찮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증기에다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니은은 디귿은 맞다. 그럼 기억 디귿 답이 몇 번? 4번 이렇게 가나요? 또 9번부터 질문. 10번? 10번. 또 없어요?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일어나는 까닭은 송전선 자체의 저항 때문에 열 에너지로 발생해서예요. 송전선에서 열 에너지로 손실되기 때문에. 괜찮나요? 그냥 전기를 빼든가.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다시 송전선에 저항이 있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므로 됐어요? 송전선의 저항 때문에 열 에너지가 발생하므로 때릴까? 쟤는? 때리지 마. 그건 아니야? 알았어. 다음 또, 기출픽 안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너 안 갖고 왔다고 그랬고, 너는? 문제 안 주셔서 문제 드린다 했잖아요, 선생님. 아니요, 기출픽. 문제집. 잠깐만요, 표지 좀. 요거 표지예요. 빨리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선생님 얼굴 찍으면 죽일 거야. 다음 주까지 다 구해와. 다음 주에는 진짜로. 알았지? 그 다음 몇 번 하라고요? 1등급 도전하기 몇 번? 1번이요. 또? 2번. 3번은요? 3번. 아, 그래요? 그럼, 네. 자, 예? 영상 네. 목소리가 중간부터 안 들리던데. 그쵸? 중간부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도 뭐 내용 정리만 했으면 됐죠. 죄송해요. 기술적인 문제라.
자, 어쨌든 가문수가 다른 두 개의 코일의 자석의 속력을 다르게 하여 움직였더니 결과와 같은 표가 같았다라고 해놨고요. 천천히 빠르게 정지, 천천히 빠르게 정지, 정지해 있으면 유도전류 흐르지 않고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감수가 적고 감수가 많으면 감수가 많고 빠르게 움직일 때가 가장 큰 센 전류죠. 보면 그 다음에 감수가 적고 천천히 움직일 때가 전류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 같고요. 맞나요? 돼요? 그림만 봐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억부터 자기장의 변화가 유도전류를 흐르게 한다. 맞는 말. 그 다음에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다. 네, 같은 빠르기일 때 돼요? 적은 것보다 많은 쪽이 더 많이 돌아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코일 속의 자석을 왕복하면 검유계의 바늘이 0점을 중심으로 왕복한다. 그렇겠죠.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이잖아요. 그렇죠? 오면 오지 마, 가면 가지 마, 막 그런다고 했죠, 내가. 그렇죠? 그래서 유도전류의 반응이 반대다. 그러니까 뭐야, 답은? 5번인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하라고요? 자, 그림은 자전거 바퀴가 회전하는 동안 전조등에 불이 켜는 뭐 어쩌고 구조다. 자전거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했다. 발전기는 무조건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네 기억은 맞고. 바퀴가 회전하는 속력이 빠르면 전조등이 빨리 밝아진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겠죠. 전압이 세지니까 기전력이 커질 테니까요. 그 다음에 바퀴가 회전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며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그렇죠. 자기장이 변하면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똑같은 말이네요. 그쵸? 그러면 이것도 5번인가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통합각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어려운 것들은 거의 다 건드렸습니다. 다 건드렸고, 그리고 너희들이 조금 물론 여기 전력 수송은요. 저번에 문제 조금 어려운 거 보여드렸지만 네. 그때 가서 진짜로 또 심하게 있게 한번 해보자고요. 괜찮아. 어차피 지금 막 열심히 내가 다 완벽해! 라고 해도 또 그날 가서는 또 힘들어지니까. 알겠죠?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중간고사 대비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통합각이고요. 기출픽 지금 2명, 3명이 없는 거죠? 장하다. 똥강아지들. 일찍 줘요. 아니요. 내용 정리 다시 해야죠. 학교에 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빅뱅의 원소 생성까지. 하나 더 가나? 별의 진 아니네. 19페이지까지가 오늘 숙제인가 보네요. 거기 표시에 19페이지까지 숙제. 아, 참. 야, 씨. 자, 그래서 지금 녹화는 돌아가고 있는 건가?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 응? 아, 뭐, 좀 있으면 나오겠지. 일단 봐. 나오는 동안 뭐 놀면 뭐 할 거야. 그죠? 와, 깨끗하네요. 칠판이. 그죠? 자, 우선은, 봐봐. 저번에 했던 대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원자의 구조가 있었죠. 기억나요? 그래요? 그래서 원자 구조를 한번 보면,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가 있고, 그런 아무런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 뭐가 존재한다? 전자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막 존재하는 게 아니라, 특정 껍질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죠. 괜찮아요? 이 특정 껍질이란 건 에너지 값을 의미하는 거고, 그 에너지 값을 갖는 궤도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위치 에너지가 100줄짜리면, 지구는 둥그니까요. 괜찮아? 100줄짜리가 똑같은 높이에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랑 흡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원자 핵에서부터 어쩔수록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였죠. 괜찮나요? 돼요? 뭐 정확하게는 뭐 n제곱분의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mol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또는 13.6 일렉트릭볼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괜찮나요? 어쨌든 에너지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이 전자 껍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나타난다? 스펙트럼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괜찮나요? 돼요?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방출선 스펙트럼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보자고,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이랬어요. 자, 여기 방학 때 우리는 배웠었는데, 괜찮나요? 설명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 이때 진짜 뭐 거의 막 폭발적으로 나갔죠? 그래가지고. 자, 어쨌든, 요렇게 굉장히 높은 전압이 존재한다. 괜찮습니까? 여기에 마이너스의 높은 전압, 플러스의 높은 전압을 막 연결해주면, 마이너스 극판에서 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인다고요, 이렇게. 전자가 미친 듯이 모여. 돼요? 그래서 전자가 삐용 하고 튕겨 나오면 플러스 극 쪽으로 막 끌려가겠죠. 근데 이 방전관에다가 무엇을 채우면, 수소기체를 채우면 뭐가 충돌을 할까? 수소기체랑 충돌을 할 거야. 맞아요? 이해가 돼? 그러면 수소기체라는 것이 수소 원자가 이렇게 존재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쵸? 그런데 첫 번째 껍질, 그러니까 바닥 상태의 전자가 외부의 충돌, 전자의 충돌을 빵 하고 받으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고 이렇게. 돼요?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지면 졌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빛이 나온다는 것인데 맞아요? 다시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 빛이 나오는 빛이 계속 아무거나 막 나왔다면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 빛이 나오면 이 빛을 어떻게 분광기로 이런 식으로 분광을 시켰다는 거야. 그럼 스펙트럼이 쫙 하고 펼쳐질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스펙트럼이 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더라. 무슨 말이다? 얘가 떨어지면서 빛이 되는데 전자가 아무런 에너지 값을 막 다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괜찮아? 돼?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잖아. 이렇게 나오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요걸 조금 이쪽으로 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몇 개 없어. 특정 값만을 가져. 불연속적으로 특정 값만을 갖는 거야 이렇게. 괜찮나요? 그것도 에너지가 높아지면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게끔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언제 가서 파원이나 물원 가서 다시 하시고 괜찮아? 지금은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왔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갔다가 전자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빛들이 나왔다고요. 그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거라고. 불연속적으로. 괜찮나? 물론 두 번째 껍질로도 갈 수 있고요. 세 번째 껍질로도 갈 수 있고요. 네 번째 껍질로도 갈 수 있어요. 돼요? 그래도 어차피 비슷한 형태가 나올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원자에게 핵전하가 원자마다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같은 첫 번째 껍질이지만 같겠다, 다르겠다? 다르겠다. 두 번째 껍질이지만 같겠다, 다르겠다? 원자마다 에너지 값이 다르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출되는 선의 위치와 개수, 굵기가 원소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방출선 스펙트럼, 흡수선 스펙트럼으로 원소를 구분할 수 있었다. 이거고 우주에서 오는 뭐를 이걸 측정해 보았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랬더니 빅뱅 우주론과 뭐 하더라? 딱딱 들어맞아서 증거다. 막 이렇게 나왔었던 거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빈칸 채우면서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는 뭐다? 아, 참. 니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뭐예요? 숙제? 어? 숙제요? 숙제가 아니라 다음 주에 시험 볼 거고요. 첫 번째 단답형 시험지는 몇 번까지냐면, 잠깐만요. 26번까지네요. 오늘 하는 거예요? 네? 네. 아니요, 다음 주에. 내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요런 식으로, 봐봐. 요런 식으로 진도 나가면, 나가는 대로 번호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요? 오늘은 1번부터 20번까지지만, 다음은 1번부터 40번까지. 다음은 1번부터 50번까지. 막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알겠습니까? 누적이야. 됐어? 그리고, 선생님, 그럼 이거 한꺼번에 다 보면 끝납니까? 아니요. 끝나고, 비슷한 단답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 거예요. 알겠습니까? 설마 이렇게까지 하는데, 씨. 암기를 못하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아, 시험지는 엄마한테 갑니다. 알겠습니까? 잘 해오시기 바래요, 암기. 자, 어쨌든 100점을 위해서. 이거요? 아, 그럼요. 그럼요. 준이라 그만 자. 자, 됐어요. 아니, 네. 됐어요. 자, 이제 스펙트럼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이거 스펙트럼. 빛을 분광이나 프리즘에 통과시킬 때 파장에 따라 나누어져서 나타나는 세계뜨기다. 자, 보라색 쪽이 파장이 짧고 빨간색 쪽은 파장이 길다. 에다가 밑줄을 치고요. 돼요? 보라색 쪽은 에너지가 커요, 작아요? 우리 그때 예전에 했는데 에너지 크다. 빨간색 쪽은 에너지 크다, 작다? 에너지가 작아요. 돼요? 네? 아니요. 선생님이 그때 전자기파 막 얘기하면서 전자기파. 그러니까 빛이 괜찮아. 파장이 짧은 놈이 있고 파장이 긴 놈이 있는데 파장이 짧은 놈이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긴 놈이 에너지가 작다고 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쪽쯤에 감마선, X선 같은 빛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전파가 있다라고 외우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파가 에너지가 작아요. 저게 들어갈 람다라고 있습니다. 람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시광선으로 보면 보라색 바깥쪽이고 빨간색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에너지가 작아진다라는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상식선에서 외워놓으라고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냥 외워두세요. 좀 외워. 적외선, 전파, 적외 전파, 적의? 적외선. 빨간색 바깥쪽, 적외선, 전파, 람다. 쌤, 나 X 이상한 게 낫다. 뭐가요? 뭐야? 이거요? 람다. 들리차처럼 생긴 거. 사람인의 거꾸로. 네, 사람인의 거꾸로. 괜찮아. 배웠어요? 그리스어로는 람다래요, 람다. 뜻이요? 알파벳인데? 근데 저 어? 그냥 여기서는 파장을 나타낸 기호죠. 뭐 속력을 나타낸 기호가 V인 것처럼. 약속했습니다, 뭐. 진동수는 막 난리가 나요. 진동수를 F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요. 보통은 F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유럽 쪽 사람들이 이걸 쓸 때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진동수를. 누라고 읽습니다. 누. 됐습니까?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이 크게 나타나는데 뭐 필요 없는 말이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외우시면 뭐 되는 거였고 괜찮습니까? 네? 원래 아, 네. 색깔이 약간 흑백이에요. 몰라, 교재가 그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자꾸 더 달 거야? 자, 어쨌든 그렇다. 자, 갑시다. 그 다음에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연속 스펙트럼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는 건데 고온의 물체에다가 네모칸이나 표시하시면 되고 모든 파장에다가 밑줄을 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온의 천체가 방출하는 빛 에너지의 스펙트럼의 연속 스펙트럼. 여기는 방출 스펙트럼이고요.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에서에다가 밑줄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특정 파장의 빛만 방출되는 검은색 바탕에 방출선이 나타난다라고 돼 있고 이게 기체 방정관, 이게 이제 지금 방금 얘기했던 수소 기체의 방정관 같은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에너준위가 높은 에너준위에서 전자가 낮은 에너준위로, 그러니까 원자에게 가까워질 때, 이럴 때 방출하는 방출선 스펙트럼. 여기는 흡수선 스펙트럼이겠죠? 흡수 스펙트럼. 자, 우선 고온의 천체에서 방출된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저온의 기체에 파장 에너지 몇 개를 뺏기면서 빛이 흡수되는 경우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의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그럼 낮은 에너준위에서 높은 에너준위로 갈 때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괜찮아요? 자, 계속 내려갑니다. 준비됐어요? 자, 계속 내려가시면 원소의 분포이고요. 자, 원소의 분포, 우주를 구성하는 천체의 무엇을 분석하여?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괜찮나? 원소의 분포를 알 수 있다는 건데 여기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왜 그렇게 알 수 있냐? 선의 위치, 개수, 굵기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선폭을 비교해서 질량비를 알 수도 있더라. 이렇게. 괜찮나요? 자, 왼쪽 살짝 같은 원소 동글베개 치시고 방출선과 흡수선의 위치 개수는 같더라. 돼요? 같은 원소는 같은데 다른 원소는 다르다 이 말이겠죠. 괜찮나? 그래서 흡수선이나 방출선의 위치를 판단하면
뭐 질량비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고 이게 빅뱅 이론이랑 똑같더라라는 말로 나왔던 거고. 괜찮나요?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요? 돼요? 자, 우선 그 다음에 이제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인데 사실은 이 교재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여기에요. 괜찮습니까? 이 부분이에요. 여기를 너무 자세하게 넣었어. 돼요? 기출픽이. 근데 거기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예전에 융합과학이라고 통합과학 전에 융합과학이라고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에요. 여기가. 근데 통합과학으로 바뀌면서 약간 그 중요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냥 뭐 뭉뚱그려서 한마디 하고 그냥 휙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는 교재는 약간 옛날 스타일로 좀 만든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나?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만 하고 빠르게 넘겼으면 좋겠고요. 뒤에 문제도 몇 문제는 좀 째낄게요. 괜찮나요? 우선 첫 번째. 자, 우주론의 확립은 다시 우주론의 확립 과정. 괜찮나요? 자, 맨 처음에 뭐가 있었다? 아인슈타인의 정지 상태 우주론이 나와요. 괜찮아?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 그래서 우주는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괜찮아? 그리고 그때쯤까지만 해도 우주는 우리 은하 크기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괜찮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허블이 뭘 발견한 거야? 외부 은하의 위치들을 발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뭐 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뭐를 얘기하느냐? 동적 우주를 얘기하게 되는데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잠깐만요.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뭐를 동적 우주를 얘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둘이 열심히 싸웠는데 누구? 허블 법칙이 발견이 됐다고요. 그 과정에서 무슨 법칙이 발견되었다? 허블 법칙이 발견이 되어서 우주는 모아타고 있구나. 우주는 팽창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우주가 왜 팽창하고 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허리가 나갔대요. 약간 지금. 그래가지고 병원도 갈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오늘 수업. 밤에는 문 안 열지 않나요, 병원이? 그럼 그쪽으로 가면 돼. 자, 어쨌든, 어디까지 갔죠? 이제 허블의 우주 팽창이 증명이 됐는데, 우주 팽창 증명이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 사실은 적색 편의를 가지고 증명이 돼요. 이 적색 편의라는 건 무슨 현상이냐면, 파장이 긴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진다, 이 말이거든요. 괜찮나요? 파장이 왜 긴 쪽으로 가느냐, 길어지느냐, 멀어지는데 왜 파장이 길어지느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봐봐, 선생님 봐봐. 우리 자동차가 막 가까이 오면 엔진음이 굉장히 높은 음으로 들리는데 멀어지면 엔진음이 굉장히 낮은 음으로 들리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가까이 올수록 막 겹쳐지면서 파장이 짧아져요. 그 자세한 원리는 뭐 나중에 적색편이 대학교 가서 배우실 것 같아요. 계산하고 막 이러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까이 오면 막 겹쳐지면서 예전에 나갔던 파장하고 지금 나오는 파장이 막 겹쳐져요. 소리 파장이. 겹쳐지면서 파장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지는 걸로 느껴요. 그럼 멀어지면 반대로 파장이 길어짐으로 느끼는 거죠. 그게 빛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거고요. 그래서 원래 파장보다 빨간색 쪽으로, 그러니까 파장이 긴 쪽으로 치우쳐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멀어지면. 이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의 증거인데, 괜찮나? 그냥 멀어지는 게 아니라, 먼 은하일수록 더 많이 멀어진다는 거죠. 괜찮아? 같은 시간 동안에. 다시, 가까운 은하보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그게 우주 팽창의 증거다. 우리 그거는 언제 약간 했었냐면, 요렇게 조만한 풍선에서
커다란 풍선으로 바뀔 때 괜찮아? 여기에 A, B, C점을 찍었죠. 여기쯤 A점, B점, C점이라고 해서 여기 1cm, 3cm라고 하면 풍선이 커져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 여기가 3cm면 여기는 9cm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아니야? 돼요? 그러니까 B가 몇 cm 멀어질 동안에 2cm 멀어질 동안에 C는 몇 cm 멀어졌다? 6cm가 멀어졌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멀어지는 것은 무엇의 증거다? 팽창의 증거다 이거예요. 괜찮나? 그게 바로 허블 법칙, 우주 팽창이란 얘기고. 괜찮나? 그래서 대부분의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괜찮아? 그 다음에 후퇴 속도, 즉 멀어지는 속도가 외부 은하의 거리에 비례하더라. 그것 자체가 무엇이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돼요? 그거를 쭉 표시, 거리에 따라 후퇴 속도를 쭉 표시했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데, 괜찮아? 이 기울기가 그러면 허블 상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 기울기는 관측하는 이것에 따라 좀 달라져요. 예전에는요, 이 기울기가 굉장히 어땠어요? 커서 우주의 나이가 어쩐 줄 알았어? 작은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막 발견되면서 이렇게 조금씩 기울기가 작아지니까 우주의 나이가 커졌어. 괜찮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측정되는 우주의 나이가. 뭐 어쨌든 크게 측정된다 이 말인 거죠. 괜찮나요? 실제로 막 길어진 건 아니고. 뭐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막 여기도 막 뭐라고 써져 있는데 요 부분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고요. 뒤에 문제 나오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찝는 거였는데 놓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거면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V는 H 곱하기 R. 그러니까 거리와 후퇴 속도가 비례한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라고. 그거 자체가 팽창의 증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팽창을 하는 우주에서 두 가지 또 우주로 또 나누어졌어요. 됐습니까? 하나는 무슨 우주? 호일의 정상 상태 우주, 정상 우주랑 그 다음에 가모의 무슨 우주? 빅뱅 우주로 이렇게 또 나누어진 거야. 괜찮습니까? 정상 상태 우주는 뭐예요? 팽창은 팽창할 때 밀도는 일정해.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려면 물질이 계속해서 생성된다고. 여기는 물질이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다. 괜찮습니까? 물질의 생성이 되니까 밀도는 어떻게 되더라? 밀도는 유지가 되고 온도도 어떻게 되더라? 유지가 되더라 라는 게 핵심이라고. 그쵸? 근데 이때는요. 빅뱅 우주로는 물질이 생성할 필요가 있어 없어? 생성하지 않아요. 여기는 생성하지 않아. 그냥 팽창만 하는 거야. 그냥 팽창만 하니까 밀도가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밀도가 낮아지면 온도도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 낮아지면 돼. 그래서 차가운 우주를 얘기했는데 누가 펜저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주 복사를 측정해서 낮은 저온의 우주를 찾아냈다고. 괜찮아? 그래서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 괜찮습니까? 자, 어쨌든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빅뱅 우주론. 요거는 네, 하지 마요. 자, 빅뱅 우주론 뭐다? 여기는 빅뱅이 되겠고요. 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초고온의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빅뱅이 일어날 때 처음에 다 만들어졌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정상 우주론이네요. 너는 정상 상태 우주론.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어 시간이 지나도 우주의 온도가 또는 밀도가 유지된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밀도가 감소하죠. 온도도 감소하죠. 자, 그런데 정상 상태 우주로는 밀도가 유지되죠.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도 유지, 일정하다. 일정이야, 유지야. 일정이라고 써있네. 일정.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빅뱅 우주론에 확립하면서 나오기를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관찰되면서 뭐가 되었다? 지지하였다. 뭐 이렇게 되었고 어떻게? 팽창의 증거, 허블의 외부 은하 관측 밑줄.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의 증거, 우주배경 복사와 수소헬륨의 질량비 이렇게 밑줄 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돼요? 나머지는 쭉 해놓으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문제 몇 문제 째껴야 돼서 뒤에 허블 법칙 막 나오는 거 있던데. 여기 있네요. 23번은 하시고 24번은 하지 마세요. 20일, 20일이네요. 그냥 선생님이 같이 할까요? 21, 22, 23은?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자, 21, 22, 23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만 지금 있는 거죠? 허블 법칙이. 네. 자, 21번 문제. 허블의 외부 은하 관측이 갖는 의미로 옳은 것을 골라라. 외부 은하 관측이. 우주가 작아진다? 아니요. 우주가 팽창한다? 네. 우주가 변하지 않는다? 아니요. 외부 은하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다. 거리는 멀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은 한 점에 모여 있었다. 물질은 한 점에. 이건 뭐예요? 빅뱅. 그때 당시에 빅뱅을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2번만이 답이에요. 돼요? 자, 그 다음에 22번. 자, 허블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직접적인 근거는 뭐냐라는 건데, 직접적인 외부 은하에서 어디 갔어? 더 빨리 멀어진다. 여기 있네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괜찮나요?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나머지는 뭐 다 말이 안 되네. 돼요? 자, 그 다음에 23번. 자, A와 B인데, A보다는 B가 지금 적색 편이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편이 이제 이 선이 얘는 요만큼 멀어졌는데 얘는 이만큼 멀어졌잖아. 그치? 누가 더 빨리 멀어진다? 은하 B가 더 빨리 멀어진다? 그럼 누가 더 멀리 있다? B가 더 멀리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은하 A의 스펙트럼이 적색 편이 나타났어요. 자, B는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적색 편이. 그 다음에 A의 후퇴 속도는 B의 후퇴 속도보다 크다. 그건 틀렸네요. B가 더 빨리 멀어지고 있고요. B는 A보다 우리 은하로부터 먼 거리에 있다. 맞는 말이고요. 이와 같은 관측 결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답은 3번이네요. 괜찮습니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여기서 후퇴 속도가 h 곱하기 r인데 괜찮나요? 멀어지는 속도. 멀어지는 속도는 당연히 우주의 끝에 있는, 돼요? 우주의 끝에 있는 거리분의, 미안해. 시간분의 우주의 나이죠? 나이분의 거리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맞습니까? 돼요? 돼요? 그런데 이 거리와 이 거리는 같은 거리고요. 괜찮나요?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주 나이가 허블 상수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허블 상수가 크면 클수록 얘가 작아진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 기울기가 허블 상수 h를 의미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은 기울기분의 1이죠. 돼요? 그리고 이번에 제인 같이 보고 넣어서 해야 돼요. 답지를 왜 줬겠어요? 아니요? 넣어서 주시요? 네. 아니. 말하지 않았으면 뭐 알아서 풀었겠죠. 눈치를 빠른 놈은, 네. 뭐라고요? 넌 눈치가 빠르니까요. 할 줄 알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허블 법칙 우주 팽창 조금 정리했고요. 우주론도 조금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네. 대충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네. 안 돼요. 응? 그럼요.
19페이지? 끝까지 말하는 거. 응. 그럼 뭐, 빼? 왜 빼? 닥쳐. 진짜 지금이야 챕터 하나씩 이렇게 나가지. 어? 한 4주만 지나면 네. 알잖아, 말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한 주의 숙제가 한 단원일 수도 있어요. 파이팅. 알겠죠? 뭐, 알잖아요. 막 시험 다가오면 막 수학은 막 200문제씩 숙제로 내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많이 해놔라. 이거죠. 파이팅. 자, 어쨌든 1번입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고요. 자, 물질은 원자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원자핵은 또다시 양성자, 중성자로,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본 입자인데 기본 입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입자를 우리는 쿼크와 전자로 외우고 있는 거고요. 전자는 매우 작은 입자로 마이너스 하나 필요 없고 쿼크는 업쿼크와 다운쿼크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업쿼크는 어떻게? 플러스 3분의 1. 다음 쿼크는 어떻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거 외워야 됩니까? 학교에서 하면 외워야죠. 학교에서 안 하면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고 했는데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아라곤가 원남곤가? 원남. 넌 아라고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나머지 학교는 알아서 하세요. 풍무고는요? 네, 맞았어요. 넌요? 들은 기억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자고 있어서? 나오긴 그럼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건 외우셔야 돼. 쿼크 몇 개? 3개. 자, 그래서 쿼크 3개가 결합해서 양성자나 중성자. 그러니까 양성자는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인데 이거 외우지 말라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3개. 그래서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게 양성자죠? 그 다음에 너는 뭔 성자? 중성자. 업쿼크 하나, 다운쿼크 2개까지는 몰라도 전하량이 0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겠다. 괜찮습니까? 되어요? 되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원자핵. 자, 양성자 수가 원자마다 다르며 양성자 수에 따라 원자 번호가 결정된다. 밑줄. 그쵸? 돼요? 그 다음에 동위원소가 존재하는데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가 다른 거예요? 중성자 수가 다른 거예요? 중성자 수가 다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요 3개 중에 누가 다르다고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다고요. 괜찮나요? 이해돼요? 양성자 하나면 무조건 수소야. 그 다음에 양성자가 2개 있어요. 헬륨은 무조건. 돼요? 근데 중성자가 2개 있냐 하나 있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원자핵의 모습은 외우는 게 좋아요? 안 외우는 게 좋아요? 외우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알겠습니까? 나중을 위해서라도 외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나오는 학교도 봤냐면 봐봐. 돼요? 자, 이렇게 막 해놔요. 그리고 얘네들이 빵 뭉쳐서 뭘 만들겠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묶인 중수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런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막 묶여서 여기를 만들고 뭐가 하나 튀어나갔대요. 중성자 하나 튀어나갔대요. 그럼 이거 뭐겠어요? 양성자 2개, 중성자는 하나짜리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죠? 3헬륨? 맞아, 아니야? 돼, 안 돼?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뭐가 충돌을 하면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빵 하고 충돌을 해서 괜찮나요? 얘가 헬륨 원자핵, 그러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를 만들었다면 튀어나오는 건 누구겠니? 이렇게 나온다고. 누구겠어요? 네? 튀어나온 거.
아니, 양성자가 3개잖아요. 근데 2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하나는 튀어나와야지. 중성자는 2개였잖아요. 2개 있네요. 안 튀어나오지. 이해 안 돼요? 아니, 앞뒤를 비교해 보세요. 요거가 모여서 얘를 만들었대. 아, 이 양성자가 3개잖아. 근데 2개밖에 안 됐으니까 양성자 튀어나온다고요. 야, 그냥 어쨌든 그런 걸 위해서라도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외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입자. 그게 바로, 원자고 전기적으로는 중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빅뱅 이론. 우린 다 배웠었으니까 빠리빠리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빅뱅과 원소의 생성,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후 우주가 팽창하여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낮아지며 가벼운 입자부터 무거운 입자 순으로 입자가 생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빅뱅이 일어난 최초로 쿼크와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아니야. 온도가 낮아지면서 쿼크 세가가 결합한 중성자, 양성자가 만들어졌으며 초기에는 거의 같은 수였죠. 생성 초기에는 같은 수로 존재했는데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몇 분 정도가 되었을 때 3분 정도가 되었을 때 양성자 수가 중성자 수의 7배 그러니까 7대 1이다 이 말인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다? 온도가 떨어지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양성자가 있고요. 여기 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갈 때는 무슨 반응인데 미안해, 흡열 반응인데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가는 건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라고 했었죠. 괜찮나? 왜? 얘가 질량이 1837배라면 전자 질량이 얘는 1839배 미세하게 크다. 괜찮나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다. 질량이 작아지면. 괜찮아?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무엇이 우세하게 일어나므로 발열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므로 우세하게 진행돼. 돼요? 그러니까 중성자 수는 줄고 양성자 수가 는다 이 말이죠. 돼요? 그러다 보니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다시 한번 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 비가 몇 대 몇이 되더라? 7대 1이 되더라. 근데 헬륨 원자핵은 몇 개를 만드니까 중성자 2개가 필요하니까 괜찮아? 무슨 원자핵? 헬륨 원자핵은 중성자가 몇 개 필요하니까 2개가 필요하니까 돼요? 이걸 우리는 몇 대 몇으로 다시 바꿨냐면 14대 2로 바꿨다고. 괜찮나요? 이해돼요? 그래서 요건 좀 지워도 될까 그러면? 얘가 14대 2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했고 그러면 여기서 양성자 2개는 헬륨을 만들면서 갔다고. 그러니까 수소 헬륨의 무엇비 개수비가 12대 1이 되었던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는 1이지만 1이 양성자는 2개 필요하다. 괜찮나요? 이렇게. 돼요? 중성자 2개는 얘 만들어라고 4 썼고 양성자 14 중에 2개는 1로 넘어왔다고. 괜찮나요? 그래서 12대 1. 그 다음에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된 것이다. 질량비는 여기는 곱하기 얼마를 해주고 1. 여기는 곱하기 얼마를 해주고 4를 해줘야지 4. 맞아요? 돼요? 그래서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되었고 12대 4.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몇 대 몇? 3대 1의 질량비 이렇게 우리는 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7대 1, 12대 1, 3대 1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다시 7대 1, 12대 1, 3대 1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괜찮습니까? 네. 자, 어쨌든 밑으로 넘어가서 자, 빅뱅 몇 분 후 3분 정도가 되었을 때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그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되더라? 3대 1이 되더라 이 말이었죠. 괜찮아요? 돼요? 돼요? 저거 사진 찍어놔요. 요거까지만 하고 쉬려고요.
자, 요거 다음 페이지에 요거는 우리 어차피 똑같은 얘기들의 반복이거든요. 괜찮아요? 좀 쉬었다가 쟤네 원래는 이거 다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쟤네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프린트를 줘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쉬었다가 나머지 좀 채워봅시다. 괜찮을까요? T가 양성. 네, 양성자예요. 으차. 자, 으차. 자, 나머지 또 정리해 봅시다.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자, 빅뱅 38만 년 후, 38만 년 외워야 되죠. 자, 우주의 온도가 몇 켈빈? 3000 켈빈 외우라고 이제 숫자 나온 거고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원자가 생성되었고요.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하면서 빛이 자유롭게 퍼질 수 있게 되었고 우주는 투명해졌다. 보고 동글뱅이 치셔야 되고요. 우주로 퍼져나간 빛을 우리는 뭐라 불러? 우주 배경 복사. 이게 우주의 온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온도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금에 와서는 몇 켈빈의 복사선? 3켈빈의 복사선과 같은 파장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가 3켈빈 마이너스 270도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졌다. 괜찮나요? 자, 어쨌든 요렇고요. 다른 거는 조금 그렇더라도 여기 3분하고 38만 년 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3분일 때 원자 핵이고 38만 년일 때 원자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우주는 투명해졌다. 됐습니까? 자유롭게 움직이게 된다. 참. 원자에 구속되면서 빛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주는 투명해졌다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 스펙트럼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3대 1. 돼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소헬륨의 질량비가 왜 3대 1인가는 밑에 또 드락하고 설명 나와 있는데 굳이 설명을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주배원 복사. 가모프는 빅뱅 후 38만 년이 되었을 때 우주로 퍼져나간 빛이 우주 팽창함에 따라 현재는 파장이 길어져서 온도가 낮아져서 관측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펜지어 써 있으니 모든 방향에서 밑줄 쳐야 돼. 동일한 세기로 관찰되는 우주배경 복사를 처음 발견하였다.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2.7Kb의 마이크로파 모든 방향에서 고르게 관찰된다. 이 말인 거였고 미세한 온도의 불균일에다가 밑줄 치면서 이것 때문에 별이 탄생했을 것이다. 밀도가 높은 곳에서 중력에 의해 물질이 모여 은하가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요? 자, 여기까지고요. 또 하나 챕터가 더 있을 텐데. 아니네. 그래서 74번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나갈까? 그냥 별의 진화까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하나 더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저거 안 나가면 뭐 하려고 테스트 보려고 그랬죠? 그러면 진짜 했어요? 어. 어떤 거요? 이거 말고요. 우리 배운 거. 암기는 암기고 테스트는 테스트고. 아무 게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암기 테스트는 암기 테스트고 내용 테스트는 내용 테스트인데 내용 테스트는 준일이 나면 본 걸 거예요. 예전에 우리 막 매주마다 봤잖아요. 기억나요? 네. 뭐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얘는 안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봐야 되고 막 할 거 많아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 또 모르니까 태양계 형성까지로 막 분리를 시켜서 하기는 약간 힘드니까 그럼 별 탄생까지만 빠르게 나가볼까요? 예. 어? 그러면 테스트 암기 테스트도 좀 길어져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럴까요? 그냥 잠깐만요. 26번이 아니라 몇 번까지 가야 돼요? 39번까지 가야 되네요. 너무 안 가는데요. 아니다. 아니다.
철안 나갔어. 30번까지인 것 같아요. 그냥요? 30번까지. 인 것 같아요. 그 정도쯤이야. 그치? 자, 우리는 이제 요렇게 해서 원소들이 막 만들어지면 걔네들이 모여서 뭘 만들었다? 별을 만들었다. 괜찮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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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가 이렇게 자꾸 걸려? 힘들구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프시면? 왜요? 아, 맞다. 어디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뭐 촬영하고 막 그런다고 그랬는데? 아, 엿됐네요. 얼마가 손해가 난 거야? 도대체. 어? 뭐 어떡해. 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아, 잠깐만요. 근데 얘 한참 돌아갈 텐데. 아, 아니 잠깐만요. 왜요? 아, 종이가 없어? 아, 씨. 오늘 나는 완전 고군분투구만. 복사가 나오려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내용 설명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갑시다. 자, 우선은 별 탄생 과정 잠깐 한번 간략하게 써져 있는 거 정리하면 가스구름이 형성돼서 형운이 형성되죠. 괜찮아? 그러니까 요때 어디를 중심으로 하면 모여들어? 중력이 큰 쪽을 중심으로 하면 모여드는 거죠. 괜찮나?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어떤 한 지점을 중심으로 막 모여들 텐데 이 가스구름은 밀도가 높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밀도가 높은 고밀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온도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온도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얘네. 모인다는 게. 그렇죠. 저온이어야 한다는 게 조금 헷갈리는 거죠. 왜 저온이어야 되느냐? 고온이면요 잘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분자 운동이 워낙 활발하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저온 고밀도의 성간물질이다라는 거죠. 그런 성간물질이 가스구름을 형성했을 거고 걔네가 중심으로 성운을 형성하면서 막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막 모여드는 과정에 중력에 의해서 모여들게 되면 회전을 시작해요. 괜찮아? 다시 한번 더 뭘 시작한다고? 회전. 회전을 시작하면 어떤 모양이 된다? 이렇게 납작한 성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 얘네가 점점 더 중력 수축에 의해서 막 모여들면 어떻게 될 거야? 요런 식의 더 납작한 원반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태양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괜찮아? 사실은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 원시별이 만들어져요. 근데 꼭 그 원시별이 중앙이 아닐 수도 있어. 태양은 중앙에서 하나 만들어진 게 끝인데 다른 별들은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같은 뭐 이제 행성계 안에 태양이 두 개인 행성계도 있기는 있어요. 맞습니까? 뭐 많이는 들어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원시별이 형성이 되었고, 그럼 우리는 하나짜리만 생각해보자. 이런 데서 원시별이 만들어졌겠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나머지가 성간물질들이 막 모이면서 뭘 만들었다? 행성들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원시별에서는 어떤 현상이다? 원시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력에 의해 수축되면서 나타난다. 중력에 의해 수축에 의해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높아지죠. 압력이 높아지죠.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중심부가 몇만 켈빈이 되면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핵융합을 시작하고, 핵융합을 시작하면 우리는 뭐라 불렀다? 별이라고 했죠. 괜찮나? 그래서 원시별 형성,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는 별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중력 수축 에너지는 왜 온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건데 궁금하잖아요. 그죠? 중력 수축 에너지는 뭐라고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모여들면 감소한다.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럼 속력이 빨라진다. 빨라지면 충돌을 많이 하게 되고, 충돌을 많이 하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뭐 중간중간에 에너지 변환들을 막 이제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조금 잘라내요. 근데 뭐 너희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 괜찮나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지만 그냥 진짜 별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다. 구분하셔야 된다고. 원시별에서 이제 수소핵융합이라고 써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겠죠. 괜찮나요? 넘어가서 본문 들어가 봅시다.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지가. 자, 어쨌든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성간물질이 가스구름을 이루었고요. 중력에 의해 회전하며 원반 모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가스구름이 밀도가 높은 곳에 중력에 의해 성운을 형성했어. 자, 원시별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중력에 의해 수축해서 고밀도의 기체 덩어리인 원시별이 형성이 된다. 원시별이 중력에 의해 계속 수축하면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주계열성이라고 부른다라고 돼 있다고요. 괜찮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계열성. 별 일생의 대부분은 주계열성으로 보낸대요. 왜요? 수소가 가장 풍부한 원소이므로. 괜찮나요? 그래서 별 대부분을 뭘로 이루고 있다? 주계열성으로 이루고 있는데, 자, 에너지의 생성, 중심부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무엇과 에너지를 생성한다. 뭐야? 헬륨과 에너지를 생성한다.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하여 한 개를 만들며 라고 되어 있고요. 돼요? 여기서 핵심 뭐다?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를 만든다. 자, 여기서 잠깐, 그러면 수소핵융합 반응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 돼요? 수소핵융합 반응은 뭐 몇 개의 수소가? 4개의 수소가 몇 개의 헬륨? 1개의 헬륨으로 바뀌는 거다. 자, 여기는 그러니까 양성자가 몇 개? 원자핵 4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헬륨은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모인 거예요. 괜찮나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질량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었으니까 질량 증가, 그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독립적인 원자잖아, 원자.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미세하지만 다른 입자들이 함께 존재한다고요. 괜찮나요? 뭐 매개 입자 있을 수도 있고, 중성 미자나 렙톤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괜찮나? 이런 것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른 입자들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이 4개가 떨어져 있을 때 총 질량과 이렇게 뭉쳐 있을 때 총 질량을 비교했더니 누가 더 크더라? 얘가 더 크더라 이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질량이 증가하더라 감소하더라 이렇게 가는 과정에 질량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감소. 그래야지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러면 표현되기를 우리가 무슨 표현으로 하냐면 가벼운 원소가 무슨 원소로 바뀌는 거다? 무거운 원소로 바뀌는 건데 괜찮아요? 총질량은 증가했다고 감소했다고? 그쵸. 총질량은 감소했다고. but 그러나 총질량은 감소해요. 총질량이 감소해야 돼요. 감소한 것만큼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게 수소핵융합 반응. 괜찮나요? 그러면 자, 수소핵융합 반응은 수소가 핵융합해서 뭐를 만들었다고요? 헬륨을 만들었어요. 괜찮나요? 이게 몇만 켈빈이라고요? 1000만 켈빈이라고. 그런데 헬륨이 핵융합하면 탄소를 만들잖아요. 이게 몇 켈빈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1억 켈빈이 필요해요. 돼요? 점점 더 나가서 규소가 핵융합을 해서 철을 만든대요. 괜찮나요? 이게 몇억 켈빈이에요? 10억 켈빈 정도가 필요하대요. 돼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점차 무슨 원소가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때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려면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고. 괜찮나요? 이게 핵융합의 특징이다. 왜 그렇게 높은 온도가 필요하냐? 사실은 양성자와 양성자가 뭉쳐 있잖아요. 양성자 하나가 뭉쳐져서 뭐 하나하나가 부딪힐 것보다 양성자 두 개가 부딪히려면 두 개가 같이 부딪히려면 어때야 돼요? 더 미는 힘이 셀 거 아닙니까? 더 미는 힘이 세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충돌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냥 별이 아니라 더 무거운 별에서 더 높은 온도를 만들 수 있는 별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머릿속에 박아 두셔야겠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크기로 들어가면 중력에 의해 수축하려는 힘과 핵융합 반응으로 방출된 에너지에 의해 기체 물질이 바깥쪽으로 밀어내려는 힘, 내부 압력이 무엇을 이루었다? 평형을 이루었다. 괜찮나?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다. 정역학적 평행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질량이 클수록 핵융합 반응이 빨리 일어나므로 수명이 어떻다? 짧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아요. 잠깐만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우선은 밑에 그림에 여기에다가 별표 좀 치세요. 요거. 왜냐면 여기 태양만요? 내부 압력이 커지면 팽창이고 중력이 커지면 수축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 그냥 동글뱅이를 치든 별표를 치든. 자, 이제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들어가 봅시다. 돼요? 자,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의 종류는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 질량에다 동글뱅이 치고요. 별의 질량이 어쩔수록 클수록 중심부에 도달해서 온도가 높다. 돼요?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점점 무거운 원소를 생성한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35켈빈이구나. 15켈빈이 아니라. 여기 35이라고 바꿔줄래요? 아까 필기한 거? 35. 예? 어디세요? 아까 필기 안 했어요? 사진만 찍었어? 그럼 됐어, 그냥. 35켈빈. 그래서 규소가 핵융합해서 철이 만들어지는 반응까지 말씀을 드렸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 별표. 자, 질량이 큰 별이 초신성 폭발을 하면, 자,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의 무거운 원소를 합성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금, 구리, 납, 그 다음에 우라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철까지만 우리는
핵융합에서 만든다 이 말이죠. 별 내부의 핵융합.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별 내부. 여기다 동글베개 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자, 다음 페이지. 될까요? 네. 자, 이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우선은 요거 순서 암기하셔야 되고요. 암기 괜찮나요? 자, 주기혈성, 적색거성, 행성상소문, 백색외성.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머릿속에 뭘 해야 되겠다. 주기혈성의 모습이 원래는 이랬을 것이다. 중심에선 헬륨이 막 쌓이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심 핵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을 거고, 괜찮아? 그 바깥쪽에는 무슨 층이 존재할 거고, 수소층이 존재할 거고.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모두 다 핵융합을 하면, 중심부의 핵융합이 모두 끝나게 되면 중심부는 모두 다 헬륨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바깥쪽은 수소층으로 바뀐 거겠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네가 무엇을 해요? 중력 수축을 해요. 중력에 의해 다시 모여든다고 얘네들이. 이해돼요? 자,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헬륨 핵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온도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온도가 높아져서 몇억 켈빈이 도달하기 전에 1억 켈빈에 도달하기 전에 아주 쉽게 1000만 켈빈은 요 근처가 도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수소층이었는데 이 주변에 무슨 층이 생기게 되는 거야? 핵융합을 하는 층이 생긴다고. 핵의 주변에서 핵융합하는 층이 생겼다고. 이해가 돼요? 거기를 우리는 수소 연소층이라고 부른다고. 연소층. 이해가 돼요? 그러면 수소 연소층 때문에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핵융합에 의한 기체 팽창력이 세지면서 바깥쪽으로 표면은 막 밀어내진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바깥쪽에 수소층이 막 팽창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층,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헬륨층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돼요? 이게 1000만 켈빈에서 1억 켈빈 사이의 현상입니다. 괜찮습니까? 중심부가 1억 켈빈은 돼야지 핵융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이거는 무슨 모습? 중거성이라 부르는 적색거성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먼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중심부는 무엇을 할 거야? 중력 수축을 할 거야. 괜찮아? 중력 수축을 하다가 몇억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1억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그제서야 핵융합을 시작하겠죠. 그때부터 우리는 적색거성이라 부른다고요. 그러면 이 표면은 무엇을 하니까 팽창을 하게 되니까 돼요? 중심부에서 온도가 점점 멀어지니까 뭐가 된다고요? 온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표면은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적색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괜찮나요? 그래서 온도가 적색으로 바뀌는 거죠. 표면 온도가. 자, 요런 내용이에요. 자, 주기혈성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멈추면 헬륨핵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여 온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핵을 둘러싸고 있던 껍질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바깥쪽층이 팽창하고 크기가 커지고 온도가 낮아지고 붉게 보이는 무슨 거성이 된다? 적색거성이 된다. 돼요? 그리고 적색거성 중심에서는 헬륨의 온도가 1억 켈빈에 도달하면 헬륨 핵융합이 시작된다 이 말이겠고 그래서 탄소 또는 산소가 되기도 하는 이런 물질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쌤 봐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묻죠. 얘야 별들이 팽창하잖아 적색거성은. 돼요? 그럼 중심부의 밀도는 감소하니? 라고 물어봐요. 너희들이 착각하는 거 뭐예요? 내가 지금 말한 것 중에 밀도에다가만 초점을 맞춰요. 별 전체의 밀도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근데 내가 무슨 밀도라고 했냐면 중심부의 밀도라고 했어요. 중심부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모여들고 있다고요. 수축하고 있다고요. 그 밀도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는 밀도가 증가하고 온도도 증가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라고 중심부. 알겠습니까? 끊임없이. 중심부의 밀도 감소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알겠어? 무조건 증가야. 알겠죠? 그래서 옆에다가 적색거성이 된다 옆에다가 중심의
밀도는 증가라고 좀 써두면 좋겠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바깥쪽 층에서, 그러니까 적색거성 중심에서 헬륨 반응이 멈추면 바깥쪽 층들의 물질들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어 형성성 성분이 만들어지고 탄소핵은 수축해서 백색 외성이 된다. 돼요? 그러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요, 돼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어디까지 만든다는 거야? 산소까지 만든다는 거야. 탄소나 산소. 괜찮습니까? 이해가 돼요? 선생님이 근데 테스트에는 아마 탄소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일단은 뭐 대부분은 탄소니까. 괜찮아? 그런데 정확한 답은 탄소, 산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외워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태양의 10배 이상이면 다시 모여들 수 있다, 없다? 다시 모여들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모여들면 헬륨이 핵융합해서 탄소가 됐던 게 탄소 핵이 남았잖아요. 그게 또다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렇게 수축과 껍데기에 막 반복하면서 초고성으로 가고 초고성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철까지 만들어진다. 철까지가 중요하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초고성 이후에서는 중심에서 멈추면 중심과 다시 수축했다가 초신선 폭발 네모칸을 치시고 괜찮나요? 중심부는 압축되어 밀도가 매우 큰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그런데 이런 폭발 과정에선 주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우라늄,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라고 써져 있어요. 괜찮습니까? 초신선 폭발에선 철보다 무거운 원소. 별 내부에선 철까지. 초신선 폭발에서 무거운 원소. 괜찮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별 내부 구조. 자, 별 내부 구조 두 놈이고요.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으로 변할 때의 모습이다. 헬륨이 이렇게 핵융합할 끝나면 헬륨이 수축하고 주변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층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 갔어? 헬륨액이 수축하고요. 그 다음에 껍질층에서는 바깥쪽 층이 팽창한다.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 끝나면 탄소까지지만 자, 어디까지다?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고 무거운 원소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질량이 클수록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그냥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중심핵 바깥층 요거 따로따로 구분하면서 동글뱅이 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숙제는 어디까지입니까? 110, 여기까지 하고 암기까지 하고. 아씨, 모르겠다, 씨. 해봐요? 75번까지 21페이지. 거기까지는 해올 수 있죠? 암기하고, 네, 75번까지. 괜찮아요? 5번이 없는데요? 있어요, 75번. 21초까지. 21조까지. 야, 진짜 선생님 너무 착하죠? 그래서 거기까지 해오시고, 대신에 암기 철저히 해오시고, 괜찮아요. 다음 주에 테스트 또 보는 거 잊지 마시고, 암기 말고 테스트 하나 더 있다고. 알겠지? 아니, 하여튼 있어. 다음 주에 봐. 전장? 전기장 그거요? 아니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